네, 파파게러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주 괜찮은 차량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오늘의 차량, 아주 럭셔리카의 대명사인 롤스로이스에서 만든 정말 신형인 차 뉴 고스트를 여러분들한테 공개합니다. 뉴 고스트는 한국에서 4억 7,100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기본적인 이제 원톤 컬러에다가 19인치 휠, 그 다음에 안에 기본적인 이제 안전장비부터 시작해서 레이저 헤드램프, 그 다음에 안에 TV나 이런 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사지 시트나 이런 통풍 시트도 기본으로 넣어 주셨습니다. 롤스로이스는 BMW 7 시리즈를 기반으로 해서 고스트라는 모델을 내놨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리프트를 해서 고스트 페이스리프트 된 버전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 완전 신형인 이 뉴 고스트가 나왔는데, 이 뉴 고스트랑 이제 기존 거를 보면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가장 큰 특징은 하나, 라이트가 조금 매섭게 변했다는 겁니다. 초반에는 조금 이 수평적으로 이렇게 해서 라이트를 넣어서 좀 우울한 모습을 보다가 시리즈 2에서는 눈물까지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아예 이 뉴 고스트로 넘어오면서 좀 날렵한 모습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기대가 되는 게 뭐냐면, 이 뉴 고스트도 분명히 블랙 배지 시리즈가 조만간에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블랙 배지를 넣었을 때 이 크롬이 블랙으로 다 변화해 스포티한 모습이 좀 더 어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판테온 그릴도 아직도 웅장하게 이렇게 남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환희의 여신상도 변함없는 채로 이렇게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롤스로이스 역사 중에 이 환희의 여신상이 굉장히 좀 많은 변화를 일으켰었거든요. 뭐 날개가 조금 달라진다거나 이 모습이나 이런 형상들이 좀 달라졌는데, 다행히도 기존에 썼던 그대로 이렇게 안 달라지고 나온 걸 볼 수가 있고요. 당연하게도 이 차량은 만지거나 이걸 가져가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재빠르게 들어갑니다. 이거는 보행자 충돌할 때도 안전을 위해서 자동으로 들어가고요. 안에서 버튼 하나로 올렸다 내렸다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판테온 그릴 같은 경우는 이 세로 그릴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 이게 이제 BMW에서 여기에다가 LED를 추가해 가지고 조명이 은은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밤에 보면 굉장히 예쁘게끔 저게 뭐지 막 이렇게 할 정도로 보게 되는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레이저 헤드라이트도 이번에 이제 롤스로이스에서 새롭게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밝고 굉장히 시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써보신 분들은 계속해서 이걸 찾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롤스로이스 같은 경우는 이 코치 라인이나 이런 라인들이 굉장히 각이 지고 예쁜데, 이런 거를 굉장히 잘 살려놓은 차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앞모습을 봤을 때 웅장하고 거대하고 앞에가 들려있는 느낌이 드는데, 이 거대한 차가 한 5.5m 정도 가량 되는데, 이 5m 가량 되는 차를 이 안에 12기통 엔진인 전통을 따라서 6.73 엔진 들어가 있고, 마력은 580마력 정도 이렇게 80토크를 자랑해서 이 차가 제로백을 무려 5초대에 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달리기 성능도 굉장하고, 이게 BMW에서 이렇게 만든 차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게 배분도 50대 50으로 정확하게 맞춘 게 발군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롤스로이스 하면은 좀 전자장비에 좀 떨어진다, 장고장도 많고 전자장비를 탑재할 때마다 좀 문제가 많았어서 CEO가 뭐 우리 차는 사람이 운전하는 차다 이러면서 자동운전이나 이런 것도 좀 배제를 많이 했는데, BMW 측에서도 최근에 자기네들이 이제 그걸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서 전자장비를 조금씩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보시면 센서들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요즘에 나오는 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나 그 차선 이거 할 때 이 경고등이나 이런 것도 다 저 센서를 통해서 이렇게 감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기 있는 센서를 통해서 노면을 미리 감지해서 안에 있는 승차감을 이렇게 개선하는 기능도 하긴 합니다. 이 차량은 BMW에서 만든 만큼 이 X를 뒤로 좀 빼가지고 50대 50 배분을 맞췄다고 하는데, 이 옆모습을 보면 일단 기본적인 이제 19인치 휠부터 이렇게 장착이 됩니다.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1인치 휠이 꼽혀 있는데, 아마 기본 휠을 꽂으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 휠을 한 2천만 원 가량 이렇게 해서 추가해서 넣는 거로 권장을 드리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이 로고가 달릴 때도 수평을 잡아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롤스로이스만의 특화된 기술이고, 이 전통 같은 경우를 보면 권위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의식이나 그런 감성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들고요. 여기 보면은 사이드 마커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마이크랑 함께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해서 이렇게 뒤쪽으로 나오는 이쪽 공간이 굉장히 이제
넓고 거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영국에서 이제 왕이나 이런 애들이 고개를 숙이면 안 된다고 그래서 최대한 높게끔 이렇게 디자인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탈 때도 고개나 이 어깨, 허리를 다 꼿꼿이 펴고 이렇게 탈 수 있게끔 이 공간을 확보해 놓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걸 아셔야 돼요. 이 롤스로이스 고스트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나올 이걸 기반으로 한 던이나 그 레이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면 이 차량은 보통 뒤에 타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도 예전에는 이런 차들은 분명히 뒤에서 누군가 내릴 것 같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이걸 직접 운전하고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이 롤스로이스 뒤쪽 공간 같은 경우 제가 좀 인상적인 게 있었는데요. 사실 마이바흐 같은 경우는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작아요. 근데 이 롤스로이스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마이바흐는 이 옆에 트렁크도 짧아서 이 냉장고도 사실 빼놓고 쓰시거나 이 옆에 우퍼를 또 빼놓고 이렇게 제 기능을 할애를 안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이런 거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디테일 깨알같이 이렇게 그 롤스로이스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 스위치는 다 BMW에서 가져온 거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여기 뭐 호자라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렌트카 차량입니다. 렌트카도 요즘에는 이제 최고급 사양 렌트카들이 나오는데 사고대차나 이런 걸로 나가는 건 아니고 의전용으로 나가기 때문에 혹시라도 문의 주실 분 있으면 제 번호로 이렇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을 활짝 열고 이렇게 탈 때도 굉장히 편한데 이 뒷자리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이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양털 메털도 기본으로 제공을 하는데 이게 혹시 색상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색상 변경을 할 수 있어요. 바로 비스포크라는 이제 옵션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 그 옵션을 넣게 되면 가격이 굉장히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이 비스포크는 오디오부터 시작해서 이런 가죽이나 이런 트림, 우드 이런 게 전부 다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롤스로이스에는 문짝 앞에 이제 우산이 껴 있잖아요. 그 우산도 마찬가지로 비스포크라는 걸 이용해서 자신에 맞는 색깔이나 그런 소재를 여기다가 접목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400만 원부터 이렇게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 차량을 타시는 분들은 뭐 몇백만 원 돈이 아닐 수도 있지만 나만의 이제 개성 있는 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비스포크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됩니다. 자, 이 실내에 앉았을 때 문이 굉장히 커서 이렇게 손이 잘 안 뻗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롤스로이스 같은 경우는 이거를 자동으로 닫히게끔 만들었어요. 기존에 있는 차량 같은 경우는 이 아래에 이 대시보드 아래에 스위치가 달려서 누르면 양옆으로 이렇게 조작이 가능했는데 그 스위치가 이 아이드라이브 옆으로 이렇게 옮겨져 가지고 요거를 간단하게 이렇게 누르시면은 이렇게 되고요. 이 문짝도 이 자동문뿐만 아니라 이게 내가 아무리 이제 세게 열어도 여기서 어느 정도 이제 감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딱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그런 기능부터 시작해서 우산을 말려주는 그런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닫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오르막길에 기울어졌을 때 좀 힘들잖아요. 그럴 때도 이제 열리는 그런 속도를 얘네가 자동으로 이렇게 조절을 해줍니다. 예.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제가 이 실내에 들어왔을 때 이 핸들 가죽이나 이런 게 전부 다 최고급 소재를 썼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이 좀 아쉬운 점이 이 그래픽 디스플레이가 전부 다 LCD로 바뀌었는데 그런 시대에서도 이 옛날 감성이 잊지 않으려고 아날로그 링을 접대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시계도 있고 여기는 이제 포함이 안 돼 있지만 여기 이제 갤러리가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LED로 이렇게 촘촘하게 내는 기능이 있는데 그것을 하려면 이 비스포크 시계 옵션을 바꿔줘야 고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시계를 바꾸는 게 한 1,300만 원 정도 이렇게 하고 여기에 이제 추가를 하는 게 또 한 1,600만 원 정도 하니까 한 2,900만 원 주고 여기가 이렇게 변한다고 보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호불호가 많기 때문에 넣으실 분은 넣으시고 빼실 분은 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 지금 투톤 가죽 시트를 설정을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가죽을 특수한 걸로 바꾸거나 여기다 스태치를 넣거나 파이핑을 넣으면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옵션이 들어가는데 이 롤스로이스에서 옵션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들이 다 이런 부분들이에요. 가죽을 바꾼다거나 가죽 색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이 나무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여기에 있는 이제 이런 소재들을 조금씩 바꿀 때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기암급의 팬텀에 비해서 예전에는 이제 플라스틱 금속처럼 보이는 플라스틱을 많이 썼는데 지금은 실제로 여기 보시면은 이런데 이 보시죠? 네, 안에 다 실제 금속을 썼고요. 나머지 이쪽 위에 상단이랑 이쪽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그냥 금속처럼 보이는 플라스틱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드라이브가 탑재가 되는데 최신형 그 아이드라이브는 아니에요. 예. 자, 저는 이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이 에어컨 부분이에요. 에어컨이 이제 다른 차들처럼 복잡하지 않고 여기에 이제 그냥 다이얼만 돌리면 되게끔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다 수동적으로 이 버튼을 눌러서 개폐랑
닫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각도 조절이나 이런 것도 닦기도 굉장히 편한 이 소재라서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다 보시면 되고, 여기 보면 소프트 미디 하이 맥스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이제 바람 세기나 이런 걸 조절하고, 이 아래쪽에 개별적으로 위아래 요 윗부분이랑 하단 부분의 온도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이렇게 뒤에까지 다 가능하게 돼 있고요. 이 차량은 뭐 마사지 시트부터 열선, 통풍 이런 게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수납함을 열게 되면 컵홀더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큰 컵은 못 꼽고 이제 적당한 컵이 이렇게 꽂아서 이 홀딩력을 유지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여기 수납 공간이 별로 없었는데 여기 이제 수납 공간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넣을 수가 있는데, 사실 핸드폰 넣는 공간이 이 안에 이 자리 잡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무선 충전도 되고 하는데, 이 무선 충전 속도가 한국 사람 좀 못 버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사용을 안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차를 며칠 동안 타면서 이 무선 충전을 해본 적이 없어요. 자, 그리고 이 롤스로이스를 타면은 가장 먼저 보이는 부분이 뭐 이런 부분일 수도 있지만, 기존에 이제 새로운 사람 탔을 때 놀라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파노라마 루프가 원래는 기본 장착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슈팅 스타 라이트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옵션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기존에는 이제 스타라이트라는 표현을 해서 여기 촘촘히 박힌 LED가 마치 별처럼 보이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후경 고스트, 롤스로이스 고스트부터 이 스타라이트 2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번에 뉴 고스트로 하면서 이게 슈팅 스타라이트로 바뀌면서 이게 어떤 게 있냐면, 가만히 기다리다 보면 별똥별이 이렇게 떨어져요. 네, 그리고 운전에 방해되지 않게끔 밝기나 이런 거를 조절할 수 있고, 심지어 껐다 켰다 할 수도 있습니다. 롤스로이스는 지금 이 조명이나 이런 은은한 조명들, 마치 갤러리에 온 듯한 편안함 막 그런 게 이제 접목이 되는데, 이 라이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보면은 위에 이제 라이트 분들이 전부 다 소프트하게끔 이렇게 은은하게 비춰주고요. 이 도어 포켓 같은 경우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비춰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손을 대면은 자동으로 띵하고 살짝 켜져요. 그리고 이게 밝기도 적당해서 물건을 쫙 적당히 보일 수 있는 정도 이렇게 켜줍니다. 그리고 이런 손잡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 앰비언트 라이트도 과하게 이렇게 막 진한 게 아니라 정말 은은하게 이렇게 예쁘게끔, 고급스럽고 예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차를 이제 며칠 탔었다고 했었잖아요. 이 차 같은 경우는 4륜구동에다가 마력도 580마력 정도로 되고 이렇게 출력도 넘쳐납니다. 그리고 이 뒤에 이제 긴 차량들일수록 이 회전 반경이 넓을 수도 있는데, 이 차는 뒤에도 조향각 그 장치가 장착되어 있어 가지고 회전도 한 방에 유턴도 되고 일상에 쓰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만큼 정말 편하게 이렇게 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 겉에서는 굉장히 큰데 실내는 조금 컴팩트해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한 E클래스 이 정도로 보시면 되는 게, 왜냐하면 이 가죽들이나 이런 공간을 차지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특히 이 시트도 굉장히 두껍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뭐 같은 급세, 같은 크기의 차보다는 좀 실내는 좁아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차는 아까도 얘기한 대로 예전에는 이제 쇼퍼 드리븐보다 오너분들이 더 많이 타기 때문에 오너분이 타기에는 딱 적당한 사이즈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차가 큰 만큼 운전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각진 부분이라는 것 때문에 시야각도 굉장히 좋고 운전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에어 서스펜션으로 이게 차량 높낮이도 조절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서스펜션 댐핑을 조절하는 장치가 하나 더 있어서 이 앞에 노면을 읽으면서 그거를 조절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차로 며칠 전에 의전을 했었는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만족해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위에 이 사이드미러 제가 위로 올려놨잖아요. 이게 제가 옛날 운전병 때도 뒤에 계신 분이랑 이제 눈 마주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의전할 때 항상 이렇게 올려놓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 보면은 이 차가 기사분들이 탔을 때 뒤에 이제 승차감을 굉장히 많이 신경 쓰면서 타거든요. 앞에 만약에 차가 갑자기 서도 브레이크를 스무스하게 밟아야 되고 출발도 스무스하게 해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를 굉장히 잘 반영한 것 같아요. 승차감은 정말 예술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좋습니다. 네. 자, 뒷문을 열고 나서 이렇게 딱 좀 멋있는 분이 이렇게 앉아야 되는데, 최대한 이제 허리를 숙이지도 않고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앞에 보시면은 의자가 아까 두껍다고 했잖아요. 여기 두꺼운 부분 앞에 손잡이가 장착이 돼 있어서 이렇게 앞에서 내릴 때도 편하고 탈 때도 여기를 잡고 이렇게 내리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한 것 같고요. 이 차량 같은 거 뒤에서 보시면 정말로 높은 위치, 앞에보다 높은 위치에 이렇게 좌석이 돼 있어서 뭔가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왕이 된 느낌처럼 지시할 수 있는 뭐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해요. 그리고 이 앞에 있는 것보다 뒤에가 이 아까 얘기한 슈팅 스타 라이트가 되게 잘 보이기 때문에 와, 이 헤드레스트 쿠션도 굉장히 편안하네요. 이거 마이바흐 때 이거 보고서 깜짝 놀랐었거든요. 아까도 얘기한 대로 이 스타라이트 같은 경우도 소재가 이제 슈팅 스타라이트로 바뀌었고 이렇게 별똥별이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뒷자리에서도 이 스타라이트 밝기랑 끄는 거를 이렇게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슈팅 스타라이트도 이렇게 좀 진화가 돼서 불도 은은하게 이렇게 반짝반짝 진짜 별처럼 이렇게 보이는 효과를 얻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천장에 이렇게 그 가죽으로 된 손잡이가 또 장착이 된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질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 닿는 부분까지도 다 가죽으로 마감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차의 특징이 아까 이야기했던 문이 있잖아요. 문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닫을 수는 없기 때문에 앉아서 간단하게 여기 C필러에 장착되어 있는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은 이게 문이 닫히게 됩니다. 근데 이게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이쪽에 있는 이 문 있잖아요. 이 문 스위치가 좀 가운데나 이런 쪽도 해서 혹시 여기는 앉았을 때 여기 문이 열렸을 때 이렇게 좀 같이 닫히는 게 좀 아닌가? 밖에 사람이 닫아줄까요? 네, 어쨌든 그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을 잠깐 했었고요. 이쪽에 이제 마사지 시트 버튼이랑 메모리 시트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조작부는 여기에 이제 이거는 이제 5인승 시트이기 때문에 이쪽에 이렇게 해서 작동이 전동으로 다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안쪽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엔터테인먼트라고 이렇게 뭐 TV나 이 테이블 같은 거를 설치하게 되면 테이블도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고 여기 안에 그 안에서 이제 TV가 이렇게 딱 나오는데 그게 설치가 되면 여기에 이제 아이드라이브가 이 안쪽으로 이렇게 설치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차는 그 옵션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 롤스로이스 이 전동으로 이렇게 커튼도 옵션으로 장착을 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안쪽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방식이 아니라 진짜 옆으로 이렇게 쳐지는 되게 고급스럽게 쳐지거든요. 근데 이게 썬팅업자들이 정말 싫어해요. 네, 정말 싫어하는 정말 싫어하는 그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커튼뿐만 아니라 뒤에도 이렇게 장착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모든 옵션을 선택할 때마다 이 실내 옵션은 대략 평균적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거는 뭐 2,000만 원짜리 옵션도 있고 어떤 거는 뭐 600만 원짜리 옵션이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뭐 하나 선택을 하게 되면은 다 한 1,000만 원, 한 1,000에서 한 1,500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차량이 옵션을 조금 추가하다 보면 결코 4억 7,100에 사시는 분들은 없고 대부분 다 5억을 넘기는 금액에 구매를 하고요. 평균적으로 한 6억 가까이 이렇게 옵션을 넣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와, 이 문이 안에서 열었을 때 정말 손쉽게 열 수 있도록 살짝만 이렇게 제껴도 이렇게 스프링 장력인가? 이 전동을 이용해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튀어나와줘요, 얘가. 와, 이런 거는 정말 세세한 배려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짝만 밀어줘도 자동으로 닫히는 문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저와 함께 롤스로이스 뉴 고스트를 한번 봤는데요. 정말 왜 오너들이 이 차를 선택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이 차만큼 또 특이한 렌트카가 또 몇 대 있어서 그 차를 소개해주는 타임을 가지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파파게러지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저도 여러분들 보답에 힘입어서 좋은 차량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파파